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논문을 쓸 때 어떤 식의 사고를 거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논문이 어떤 건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인간은 이제 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지식들을 창출을 해냈죠. 구축을 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머리가 아플 때 뭐 아스피린을 먹으면 이제 아스피린이 저는 그쪽에 지식은 없지만 어떤 성분으로 된 것들을 인간이 섭취를 하면 뇌에 어디 뭐 두통을 야기시키는 것들을 이제 뭐 해결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식을 구축을 해놨고 이제 거기에 따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지식을 이런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지식을 이런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면 이 동그라미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계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자주 하고요. 이제 논문이라 함은 이제 우리가 그 미지의 세계를 조금 없애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새로운 지식을 구축했다라는 그 표현을 논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지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창출할까에 대한 대답인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지식이 기존에 한번 얘기가 됐던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지식일 수 있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궁금한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궁금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가치가 없는 논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가, 연구 질문이 무엇인가, 리서치 퀘스천이 뭔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되고요. 대학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지식에서는 이게 없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론을 취할 것인가. 이제 제가 그냥 옆에다가 적어 놓은 말은 이제 어떤 부분을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둘 것인가.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관리를 했을 때 결국에 일어나는 결과는 종속 변수고요.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 독립 변수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다르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보자. 뭐 이런 방법론 등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연구 가설이 무엇인가. 하이포테시스라고 하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이제 건설에 관련된 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콘크리트 타설하는 도중에 이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 발현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쪽 관련된 책, 논문 등을 다 읽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 명확한 실험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 연구가 필요한지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 중에 비가 내린 경우가 1년에 몇 번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통계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 필요성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콘크리트 타설 중에 비가 내리면 이제 표면이나 아니면은 그 안쪽에 강도 조화가 있을 것일까? 정말 있을까?
강도가 저하될까? 뭐 이런 것이 연구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험을 할 거냐 하면 콘크리트 몰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몰드라 하면은 이제 원통형 콘크리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험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깨고 강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은 똑같이 하는데 이제 이 콘크리트 맨 처음에 갖다 몰드를 만들 때 위쪽에다가 이제 비를 어느 정도 구현을 해보는 거죠. 이제 강우량을 주는 거죠. 강우량을 다르게 한 다음에 이제 몰드가 충분히 양생이 됐을 때 콘크리트를 깨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통계적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연구 가설은 이제 강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도가 점점 감소를 할 것이다 라는 한번 가설을 세워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강우량이 이제 제가 이거는 조사한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비가 없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생을 했을 때 나오는 강도의 이제 평균적인 아니면은 뭐 전체적인 분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이제 위에서 비를 어느 정도 뿌린 거를 이제 또 깨봐야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르게 강우량을 다르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깨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강우량을 많이 줬더니 뭐 강도가 줄었다. 아니면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설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줄지 않았다. 줄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에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지식의 이 어떤 점을 우리가 넓혔는지, 어떤 점에 기여를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 이 연구가 분명히 모든 연구는 다 한계가 있고요. 완벽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계점으로서 언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프레임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픽스 되어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을 보시면 물론 문과 쪽 논문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 논문은 제가 많이 본 적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논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문을 구조를 보면 이렇게 5가지가 큰 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Research, Conclusion입니다. 제가 적어놨죠. 왜 연구가 필요한지가 Introduction에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Literature Review에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내가 지금 대답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만들 것인지를 이제 3번째 챕터, 메소돌로지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고, 그게 이제 4번째 챕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여점이 어떤 거고 한계점이 어떤 거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를 이제 마지막 챕터 컨클루전에서 쓰게 됩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이 논문을 어떻게 쓰는 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좋은 논문은 이 과정이 굉장히 충실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저널이나 컨퍼런스 리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온 논문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리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고 과정, 이 논문의 구조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수행을 했는지를 가지고 제가 판단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이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논문에 실려 있는지, 연구 질문이 있고 가설이 있고, 뭐 진짜 이 연구가 전에 없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논문의 필요성, 정당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결과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좋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연구라는 것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리뷰 페이퍼를 한번 써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 논문들을 제가 좀 찾았고, 그것들이 굉장히 아주 소중한 지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논문들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인용은 많이 안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갖다 쓰기에는 그렇게 좋다라고 느끼지 못했나 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앞에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은 논문은 굉장히 제가 좋은 논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논문을 보시면서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논문을 쓰실 때도 이런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논문을 쓰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더 많이 배워야 하지만, 일단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저도 이제 논문을 물론 교수님들보다는 적게 읽었겠지만 꽤 읽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논문 좋은 논문이다라는 논문 그 정도의 이제 시야는 생겼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사였고요. 감사합니다.